초등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K스포츠클럽입니다.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8개 생활체육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구, 탁구, 배드민턴은 선수반도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을 해서 정말 본인이 소질이 있고 각종 대회를 진출을 하고 거기에 우수한 지도자들의 지도를 함으로써 정말 취미를 시작해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을 하고 즐기는 체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K스포츠클럽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생활체육 시설을 제공하고 선수 육성도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시작됐습니다.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몫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클럽 선정과 관리 감독은 대한체육회가 맡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스포츠 클럽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역에 있는 체육 시설, 그리고 체육 프로그램, 그리고 지도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년에 최대 3억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37개 클럽이 조성됐고 지난해 예산 13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의 클럽을 228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K스포츠재단 문건입니다. 올해 20개 스포츠 클럽을 재단이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K스포츠재단이 스포츠클럽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원하는데 60억 원이 필요하고 이를 문체부에 요청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체육회가 하고 있던 역할을 K스포츠재단이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국가 주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돈을 누군가가 거머쥐면 그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클럽 스포츠를 거머쥐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주체 운영을 가지고 된다면 굉장히 이권이 들어가겠죠. 실제로 지난 3월 대한체육회가 거점 K스포츠클럽 공모를 앞두고 관심 있는 지자체를 방문하는 자리에 K스포츠재단 관계자가 문체부 담당자와 함께 나타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가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이 동행하라고 시켰다라고 들었습니다. 비상식적이고요. 저희가 출장을 갔다 와서 문체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K스포츠재단을 밀어준 건 문체부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K스포츠클럽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으니 점검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청와대까지 개입했다는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괴롭혔습니다, 저희를. 그때 이제 문체부 통해서 얘기 들었거든요. BH에서 자꾸 문제가 많다 하더라. 평가 결과 들은 얘기했죠. 문제 없다. 그랬더니 1월 달에 그럼 실태 조사하래요. 대한체육회가 문제 없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자 청와대에서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지난 5월 청와대를 방문해 설명까지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합니다. 5월 달에 BH에서 들어오랍니다. 그것도 문체부 통해서요? 아니요. 그때 직접 저희한테 전화 왔어요. 민정에서. 정상 서류를 좀 갖고 오래요. 당연히 문제가 없죠. 문제 있어봐야 소소한 거예요. 아무나 못하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직원을 보내 현장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놓고 하루 전에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5월 25일인가 갔다 왔는데 그 27일 전화 옵니다. 저희한테 직접 나가겠다. 모든 클럽 자기네들이 16명 투입시키겠다. 업무 행사한 거죠. 네.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조진 다음에 아니 뭐라도 문제가 있어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렇게 해서 K스포츠 재단하고 엮어주려고 하는 거는 아닌가요? 당시 한 해 예산 13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BH가 왜? 더구나 민정이 이런 보조사업 130억
보수 사업에 정말 이게 문제가 있어 민원이 있다면 문체부 감사관실이나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지. 자기네들이 왜 나와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씨였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조사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냥 상황을 봐라. 팩트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거기에 뭐 그런 게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상황을 봐라라는 전달을 받기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게 다예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 23일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위탁을 받아 아니면 운영권을 받아서 자신들이 그것을 운영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지 않은 이득도 발생을 할 거고 적지 않은 영향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정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조절이 될 수 있는 그런 헤그모니를 주게 되는 거니까. 재단법인 K스포츠의 정관입니다. 스포츠 종목별 인재 양성과 교사 양성, 선수 발굴이 주요한 사업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K스포츠 재단이 K스포츠 클럽 운영권을 확보한 뒤 체육시설 건립과 운영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두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대 거점, 특히 경기도 하남에 체육시설을 설립한다며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받아냈고 포스코에는 여자 배드민턴과 남녀 펜싱팀 창단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K스포츠 재단이 이런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더 블루K라는 회사를 만들어 이익을 챙기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지난해 7월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를 만들어 스포츠 인재 육성 사업을 벌입니다. 문체부는 설립한 지 1년도 안 된 이 단체에 6억 7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장 씨는 삼성에 후원금 16억 원을 강요하고 이 가운데 1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K스포츠 재단에 더 블루K가 있었다면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에는 장 씨가 사실상 설립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 누림기획이 있었습니다.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는 지난해 누림기획에 광고비와 행사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5,7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센터의 초대 전무이사를 맡은 이규혁 스포츠 토토 빙상 감독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규혁 씨가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최순실이 올림픽 관련 시설 공사를 수주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론을 질주하는 선수들. 스키장 한켠에 자리 잡은 관중석에서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중석은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철거하도록 짓는 임시 시설물입니다. 텐트와 컨테이너, 천막 등 현장에 세워진 시설물 상당수가 임시 시설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는 모두 4천억 원에 이르는 임시 시설물이 지어집니다. 지역 재미가 메인 필요하거든. 다 텐트나 가게 막 이런 거로 다 하니까 통으로 하면 아마 몇천억 될 텐데 그게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쪼개서 2천억 하더라던데. 지난해 가을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조양호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임시 시설물 공사를 스위스의 누슬리라는 회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그걸 갖다가 조직위원장을 불러서 누슬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쓰세요. 프랑스의 주얼 이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제일 잘하고 제일 크고 올림픽에 대한 경험이 제일 많아요. 이 회사는 10%도 안 되나 주고만 했어요. 조직위가 반대하자 문체부의 압박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저
현장에 나와서 너무나 황당해하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공직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뉴슬리는 올해 3월 최순실이 세운 더블루케이와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더블루케이가 뉴슬리의 한국 내 사업을 대행한다는 내용. 그 자리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블루케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지공사를 하나 포섭을 하든지 만들든지 그래서 그 앞에 세워놓고 넌 저쪽만 주고 2천만 원 받고 이런 거죠. 조직위의 반대로 결국 누슬리사는 최종 탈락했지만 이번엔 올림픽 마스코트 결정이 문제였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이 이미 선정된 호랑이와 곰을 갑자기 진돗개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입니다. 대통령한테까지 보고했다고 호랑이랑 곰이랑 그 다음날 갑자기 개를 하는 그것 때문에 한 3-4달 이 혼란의 배경에도 최순실 일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마스코트가 이제 있어도 그 마스코트를 이제 캐릭터를 이제 우리가 인형물이 됐던 배지가 됐던 장갑이 됐던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념품 사업들. 그것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것도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된다고.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관련 시설물을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8,000석 규모의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대회 이후 운영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대회 후 철거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서너 달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철거하려고 자재도 알루미늄에서 철판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착공 늦어졌잖아요. 설계 변경을 이제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토목권 쪽 분리 발주하는 바람에 다른 경기장보다 늦게 착공했죠. 그런데 올해 2월 경기장을 계속 사용하는 방향으로 갑자기 계획이 변경됩니다. 올해 1월 강릉 빙상장을 연고지로 하는 K토토 빙상단을 창단했다는 게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K토토 빙상단의 감독은 장 씨와 함께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를 설립한 이규혁입니다. 블루케이는 에이전트를 하고 해서 그 돈을 어떤 이유를 대사로 주잖아. 그걸 갖다 중간에서 매일 뛰어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평생 먹고 살지. 최순실과 그 관련자들이 평창올림픽에 관여해 이권을 챙기려 했던 의혹이 하나둘씩 사실로 확인되면서 평창올림픽 준비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장 대기업들이 후원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후원 최종 목표액은 9,400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후원받은 총액은 7,800억 원. 막바지 후원 계약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나서겠다는 곳도 없고 기존 계약 기업 중에서도 2곳 이상이 계약을 보류하거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체육계는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고영태와 최순실의 조카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 장시호까지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각종 비리와 협잡은 우리 체육인을 깊은 모욕과 자괴감에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픈돼가지고 여론 실험을 한다든지 국민들에게 공개돼가지고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모으면서 정책화한다든지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후진적인 폐쇄적인 구조인 거는 맞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이 어떤 그 이권을 챙기기에는 이거 환경 조성이 다른 분야보다는 비교적 이권 챙기기에 용이한 환경 구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 전무후무한 최순실 게이트의 후폭풍 속에 우리 스포츠계는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개최와 스포츠계 쇄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